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소중해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꼭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젊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채웁니다. 경력, 인간관계, 인정, 역할, 해야 할 일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싸우고 있을까? 그 질문이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1. 왜 나이 들수록 비움이 필요해지는가? 사람은 중년을 지나며 자신이 쥐고 있던 역할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고 누군가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비켜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잃어버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리는 사실 잠시 맡아두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나로 향하는 것입니다. 2. 채우는 삶이 남긴 흔적들. 돌아보면 채우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그만큼 마음의 짐도 남겼습니다. 남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쌓아온 말들, 가족을 지키려고 삼킨 억울함, 참아야 한다며 묻어둔 감정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왔지만 마음속엔 정리되지 못한 기억들이 오래된 상자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그 상자가 더 이상 닫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며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묻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3.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포기와 같은 말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힘이 없어서 놓는 것이고 비움은 힘이 생겨서 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뒤돌아보며 한숨을 남기지만 비움은 후회 없이 길을 비켜줍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고 무기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방향 전환입니다. 4. 비움이 시작되는 조용한 순간. 비움은 거창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낄 때, 누군가의 말에 즉시 상처받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세상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 곳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무게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면서 하루가 바뀝니다. 5.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찾아오는 변화들. 비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지나간 일을 붙잡고 그때 왜 그랬을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과거의 문을 닫아줍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상대도 내 마음속에 억지로 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담백해지고 불필요한 말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셋째, 삶의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빨리 간다고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이 비움과 함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6. 관계에서 먼저 비워야 할 것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말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서운함을 삼킨 날들, 억울했던 순간들, 참아냈던 침묵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침전물처럼 가라앉습니다. 비움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마음,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기대, 미뤄진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 예전 일에 붙잡혀 있는 상처. 이것들을 비울 때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소유 없는 사랑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관계, 간섭하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인연, 그 여유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7.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잊어?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 하지만 비움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가진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비움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용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좋았던 기억만 남기려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에서 내 마음이 자유롭다. 8. 남은 삶을 채우는 새로운 중심. 무언가를 놓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무엇이 남지? 하지만 비움은 빈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자리는 이런 것들이 채웁니다. 건강, 마음의 평온, 나를 위한 시간, 하고 싶지만 미뤄왔던 일들, 억지 아닌 관계, 우리가 평생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이 뒤늦게 앞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일상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9. 비움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하루.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문제야. 하지만 비움은 시간이 생기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해야 할 일로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에서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내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10. 내려놓는 연습은 거창하지 않다. 비움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내려놓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하나 멈추기.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지 않기. 내일 일에 미리 지쳐버리지 않기. 누군가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기. 비움은 실력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내가 나에게 내리는 조용한 허락. 그 허락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11. 마음의 서랍을 정리하는 순간. 살다 보면 누구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서랍이 하나쯤 있습니다. 열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닫아둔 채로 무겁게 남아있는 서랍. 비움은 그 서랍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열어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미뤄둔 감정, 끝내지 못한 말, 서운함과 후회, 사라지지 않은 기대. 하지만 서랍을 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품고 있었구나. 인정하는 순간,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있는 그대로 보기 별표라고 합니다. 바꾸지 않고, 지우지 않고, 붙잡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12. 비움이 남긴 가장 깊은 선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잃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움이 알려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비움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오늘을 살아도 충분하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나 자신입니다. 비움이 완성되는 순간은 모든 걸 내려놓은 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온 감정과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평온이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13. 후회와 화해하는 법. 인생 후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비움은 과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후회와 화해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때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 시절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가 더 넓어진 것뿐입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보다 그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 후회는 과거를 머물게 하지만 비움은 지금을 움직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서 놓아라.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일. 그것이 비움입니다. 14.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자유.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는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사람에게 바랐던 것, 가족에게 바랐던 것, 세상에 바랐던 것,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없애려면 기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 내가 바란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않는 것,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놓는 것. 기대가 사라지면 상처도 따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 한 문장뿐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일 뿐이다. 이 단순한 이해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15. 비교에서 벗어나는 마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 건강 상태, 노년의 삶의 방식까지. 하지만 비교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흐리는 먼지입니다. 비움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빠져있던 무엇인가를 정말 잃은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비교는 부족함에서 시작되지만 비움은 충분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예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16. 상처가 힘으로 바뀌는 조용한 순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을 바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움은 상처를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상처를 품고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상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상처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17. 마음을 지키는 거리 두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진다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거리, 편안해지는 거리. 비움이 만들어내는 거리는 두 번째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를 상하게 했던 관계가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오래갑니다.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적정, 조용히 머무는 관계라고 합니다. 말을 줄여도 정은 사라지지 않고 만남이 드물어져도 인연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가까이 하면 서로를 잃지만 마음이 조용할 때 머무르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18.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젊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직장의 평가, 가족의 기대, 세상의 시선. 하지만 인생 후반의 비움은 이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가 중요한가? 내가 살아온 길이 중요한가? 인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때 비로소 삶이 조용해지고 내가 나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19.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 비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단함은 이기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견디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단단함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다 멈출 수 있는 사람,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단단함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우리가 평생 움켜쥐던 마음을 놓는 순간 단단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0. 남은 시간을 채우는 새로운 선택.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에 손을 대기.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사람 만들기.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살기. 이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은 삶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라는 것. 오늘 단 하나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하고 깊습니다. 20일,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충분하다는 것,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비움이 자리 잡은 사람은 이 질문을 멈춥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증명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문장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22. 마음이 묶여있는 곳을 찾는 법. 비움은 무조건 버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가 묶여있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때 대부분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묶여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기억, 끝난 관계에 남아있는 미련, 책임감에 눌려있던 역할, 바꾸지 못한 나에 대한 실망. 이 묶여있는 마음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나를 탓하지 않게 되고, 둘째,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매듭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풀어가는 과정. 그 순간부터 비움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23.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쉬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움이 깊어지면 생각이 조용해지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모두 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도 된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나 자신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비움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내 안의 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을 다시 듣게 되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24. 남은 인생을 흔들지 않는 중심. 비움이 완성되면 사람에게 하나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상,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내면, 무엇을 잃어도 잃지 않는 나 자신.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 별표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 중심이 생기면 남은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분하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잔잔한 변화인데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언가를 새로 얻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25. 감정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평생 감정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화가 나면 말로 터뜨리고, 서운하면 마음을 닫고, 억울하면 오래 붙잡고, 하지만 비움이 자리를 잡으면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멈춤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느껴지지만 휘둘리지 않음, 상처받지만 오래 머물지 않음, 마음이 출렁여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옴.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은 손님이다. 머물다가는 존재일 뿐이다. 감정을 쫓아가면 삶이 시끄러워지고, 감정을 흘려보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26. 관계를 가볍게 하는 기술. 중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비움이 알려주는 관계의 기술은 단순합니다. 설명을 줄이고, 기대를 덜고, 오해를 붙잡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남기기. 말이 적어져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시점이 비움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27. 더 이상 서둘지 않는 하루. 삶이 달라지는 시점은 속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쫓기는 시간이었다면 비움 이후의 하루는 흐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생기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고르게 되고, 완벽함보다 평온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늦는 것이 두렵지 않고 비워진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가 아니라 멈췄을 때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멈추는 연습이며 멈춤은 흐트러지지 않는 연습입니다. 28. 마음의 집을 다시 짓는 시간. 비움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사람은 마음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과거의 기억으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생각,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후회 대신 남는 고요함,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아닌 지켜야 할 마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때를 지우는 일이다. 새로운 인생은 무언가를 채울 때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어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살고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이제 마지막 부에 다다랐다. 비움이 주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비움이 남긴 흔적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자. 29. 비움이 준 가장 큰 선물, 평온. 비움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겉으로 보면 변화 없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평온, 평온은 파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움이 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대가 꺾여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상처가 올라와도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이 충분히 괜찮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삶 전체를 바꾸는 선물입니다. 30. 비움으로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 사람마다 비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책임을 놓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는 건강 문제로 인해 스스로를 돌아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했지만 비움 덕분에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움의 이야기는 말보다 일상의 순간에 담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괜찮다고 느낀 순간, 별이 보이는 창가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속삭인 순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내 인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0일,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비움. 비움은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앉기, 미뤄둔 이메일 하나 지우기, 누군가에게 미뤄온 고맙다는 말 하나 전하기, 불필요한 기대 하나 내려놓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32. 마무리. 삶의 여백이 준 선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삶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백이 줄어들면 우리는 바빠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움은 그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백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놓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조용히 나올 때 당신의 삶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습관처럼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비움은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 한편에 조용한 여백을 남기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의 정원은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언제나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소중해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꼭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젊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채웁니다. 경력, 인간관계, 인정, 역할, 해야 할 일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싸우고 있을까? 그 질문이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1. 왜 나이 들수록 비움이 필요해지는가? 사람은 중년을 지나며
자신이 쥐고 있던 역할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고, 누군가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비켜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잃어버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리는 사실 잠시 맡아두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나로 향하는 것입니다. 2. 채우는 삶이 남긴 흔적들. 돌아보면 채우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그만큼 마음의 짐도 남겼습니다. 남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쌓아온 말들, 가족을 지키려고 삼킨 억울함, 참아야 한다며 묻어둔 감정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왔지만 마음속엔 정리되지 못한 기억들이 오래된 상자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그 상자가 더 이상 닫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며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묻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3.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포기와 같은 말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힘이 없어서 놓는 것이고, 비움은 힘이 생겨서 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뒤돌아보며 한숨을 남기지만, 비움은 후회 없이 길을 비켜줍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고, 무기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방향 전환입니다. 4. 비움이 시작되는 조용한 순간. 비움은 거창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낄 때, 누군가의 말에 즉시 상처받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세상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 곳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무게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면서 하루가 바뀝니다. 5.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찾아오는 변화들. 비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지나간 일을 붙잡고 그때 왜 그랬을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과거의 문을 닫아줍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상대도 내 마음속에 억지로 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담백해지고 불필요한 말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셋째, 삶의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빨리 간다고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이 비움과 함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6. 관계에서 먼저 비워야 할 것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말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서운함을 삼킨 날들, 억울했던 순간들, 참아냈던 침묵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침전물처럼 가라앉습니다. 비움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마음,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기대, 미뤄진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 예전 일에 붙잡혀 있는 상처,
이것들을 비울 때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소유 없는 사랑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관계, 간섭하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인연, 그 여유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7.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잊어?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 하지만 비움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가진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비움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용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좋았던 기억만 남기려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에서 내 마음이 자유롭다. 8. 남은 삶을 채우는 새로운 중심. 무언가를 놓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무엇이 남지? 하지만 비움은 빈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자리는 이런 것들이 채웁니다. 건강, 마음의 평온, 나를 위한 시간, 하고 싶지만 미뤄왔던 일들, 억지 아닌 관계, 우리가 평생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이 뒤늦게 앞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일상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9. 비움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하루.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문제야. 하지만 비움은 시간이 생기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해야 할 일로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에서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내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10. 내려놓는 연습은 거창하지 않다. 비움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내려놓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하나 멈추기.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지 않기. 내일 일에 미리 지쳐버리지 않기. 누군가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기. 비움은 실력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내가 나에게 내리는 조용한 허락. 그 허락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11. 마음의 서랍을 정리하는 순간. 살다 보면 누구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서랍이 하나쯤 있습니다. 열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닫아둔 채로 무겁게 남아있는 서랍. 비움은 그 서랍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열어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미뤄둔 감정, 끝내지 못한 말, 서운함과 후회, 사라지지 않은 기대. 하지만 서랍을 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품고 있었구나. 인정하는 순간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있는 그대로 보기 별표라고 합니다. 바꾸지 않고, 지우지 않고, 붙잡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12. 비움이 남긴 가장 깊은 선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잃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움이 알려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비움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오늘을 살아도 충분하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나 자신입니다. 비움이 완성되는 순간은 모든 걸 내려놓은 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온 감정과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평온이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13. 후회와 화해하는 법. 인생 후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비움은 과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후회와 화해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때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 시절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가 더 넓어진 것뿐입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보다 그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 후회는 과거를 머물게 하지만 비움은 지금을 움직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서 놓아라.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일. 그것이 비움입니다. 14.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자유.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는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사람에게 바랐던 것, 가족에게 바랐던 것, 세상에 바랐던 것,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없애려면 기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 내가 바란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않는 것,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놓는 것. 기대가 사라지면 상처도 따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 한 문장뿐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일 뿐이다. 이 단순한 이해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15. 비교에서 벗어나는 마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 건강 상태, 노년의 삶의 방식까지. 하지만 비교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흐리는 먼지입니다. 비움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빠져있던 무엇인가를 정말 잃은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비교는 부족함에서 시작되지만 비움은 충분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예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16. 상처가 힘으로 바뀌는 조용한 순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을 바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움은 상처를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상처를 품고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상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상처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17. 마음을 지키는 거리 두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진다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거리, 편안해지는 거리. 비움이 만들어내는 거리는 두 번째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를 상하게 했던 관계가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오래갑니다.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적정, 조용히 머무는 관계라고 합니다. 말을 줄여도 정은 사라지지 않고 만남이 드물어져도 인연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가까이 하면 서로를 잃지만 마음이 조용할 때 머무르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18.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젊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직장의 평가, 가족의 기대, 세상의 시선. 하지만 인생 후반의 비움은 이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가 중요한가? 내가 살아온 길이 중요한가? 인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때 비로소 삶이 조용해지고 내가 나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19.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 비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단함은 이기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견디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단단함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다 멈출 수 있는 사람.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단단함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우리가 평생 움켜쥐던 마음을 놓는 순간 단단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0. 남은 시간을 채우는 새로운 선택.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에 손을 대기.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사람 만들기.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살기. 이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은 삶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라는 것. 오늘 단 하나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하고 깊습니다. 21.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충분하다는 것,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비움이 자리 잡은 사람은 이 질문을 멈춥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증명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문장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22. 마음이 묶여있는 곳을 찾는 법. 비움은 무조건 버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가 묶여있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때 대부분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묶여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기억, 끝난 관계에 남아있는 미련, 책임감에 눌려있던 역할, 바꾸지 못한 나에 대한 실망. 이 묶여있는 마음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나를 탓하지 않게 되고, 둘째,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매듭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풀어가는 과정. 그 순간부터 비움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23.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쉬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움이 깊어지면 생각이 조용해지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모두 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도 된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나 자신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비움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내 안의 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을 다시 듣게 되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24. 남은 인생을 흔들지 않는 중심. 비움이 완성되면 사람에게 하나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상,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내면, 무엇을 잃어도 잃지 않는 나 자신.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 별표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 중심이 생기면 남은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분하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비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잔잔한 변화인데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언가를 새로 얻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25. 감정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평생 감정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화가 나면 말로 터뜨리고, 서운하면 마음을 닫고, 억울하면 오래 붙잡고, 하지만 비움이 자리를 잡으면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멈춤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느껴지지만 휘둘리지 않음, 상처받지만 오래 머물지 않음, 마음이 출렁여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옴.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은 손님이다.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감정을 쫓아가면 삶이 시끄러워지고 감정을 흘려보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26. 관계를 가볍게 하는 기술. 중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비움이 알려주는 관계의 기술은 단순합니다. 설명을 줄이고, 기대를 덜고, 오해를 붙잡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남기기. 말이 적어져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시점이 비움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27. 더 이상 서둘지 않는 하루. 삶이 달라지는 시점은 속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쫓기는 시간이었다면 비움 이후의 하루는 흐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생기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고르게 되고 완벽함보다 평온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늦는 것이 두렵지 않고 비워진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가 아니라 멈췄을 때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멈추는 연습이며 멈춤은 흐트러지지 않는 연습입니다. 28. 마음의 집을 다시 짓는 시간. 비움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사람은 마음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과거의 기억으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생각,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후회 대신 남는 고요함,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아닌 지켜야 할 마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때를 지우는 일이다. 새로운 인생은 무언가를 채울 때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어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살고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나이, 비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들. 이제 마지막 부에 다다랐다. 비움이 주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비움이 남긴 흔적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자. 29. 비움이 준 가장 큰 선물 평온. 비움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겉으로 보면 변화 없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평온, 평온은 파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움이 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대가 꺾여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상처가 올라와도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이 충분히 괜찮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삶 전체를 바꾸는 선물입니다. 30. 비움으로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 사람마다 비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책임을 놓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는 건강 문제로 인해 스스로를 돌아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했지만 비움 덕분에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움의 이야기는 말보다 일상의 순간에 담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괜찮다고 느낀 순간,
별이 보이는 창가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속삭인 순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내 인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0일,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비움. 비움은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앉기, 미뤄둔 이메일 하나 지우기, 누군가에게 미뤄온 고맙다는 말 하나 전하기, 불필요한 기대 하나 내려놓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32. 마무리. 삶의 여백이 준 선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삶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백이 줄어들면 우리는 바빠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움은 그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백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놓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조용히 나올 때 당신의 삶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습관처럼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비움은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 한편에 조용한 여백을 남기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의 정원은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언제나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